우리가 이 두 번째 네.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를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4%, 이것도 최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심히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이 무려 부정평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이게 40%가 넘었어요. 네, 이건 그러니까, 처음이죠? 그렇죠. 이제 RN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이제 RDD 방식을 조사를 했다고 네.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공중파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 다 알고 계세요. 다 읽고 RN 계세요. 리서치에서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것은 일단은 계속 현재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데는 미디어 갤럽하고 네, 네. 그다음에 RN 리서치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죠? 리서치죠? 네, RNI. 아까 얘기했던. 네, RNI 네, 네, 세 네. 군데인데 그런데 이제 리얼미터. 리얼미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갤럽 리얼미터 RN 리서치 세 군데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 군데인데 네. 현재 추세는 갤럽이 가장 좀 좋게 나온 편이고요. 리얼미터 그다음에 RN 리서치 가장 나쁘게 나온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어찌됐든 추세는 하락 추세다. 50%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데 이 오늘 나온 RN 리서치의 분석 가운데서 가장 유의미한 것은 부정적인 평가.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40%를 넘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번 주제에서 볼 때 이런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층이 50대였습니다. 50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50대라는 거는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예비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예비군이 되기 전에 내몰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만큼 가장 힘든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직업군으로 보더라도 가장 지지율 즉 부정평가가 높았고 지지율이 내려간 층은 바로 자영업 계층과 학생층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것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일단은 보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계층이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네. 강도는 계층이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50대가 많았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요. 50대 네. 분들이 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분들이 경제 문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자영업 하신 분들은 저희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 긍정적인 평가 많았던 네. 분들이 회사원층 네.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회사원층은 아무래도 30, 40대가 많다고 보고 또 하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그렇죠. 계신 분들이 네. 이른바 정규직 분들이시죠. 그래서 네. 이분들은 역시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하락률이라는 건 앞으로도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틈에는 매월 10%씩 하락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게 계속 내려가지 올라갈 수가 없다. 왜? 지금 경제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또 이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남북 문제까지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대비되는 이른바 소통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반대한 분은 쇼통이라고 하죠. 쇼통. 네. 굉장히 이미지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친근하고 또 서민적이고 다가가는 그런 그 이미지가 박근혜 대통령과 워낙 차별화되다 보니까 인기를 하늘을 치솟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정권이 네. 굉장히 많은 특히 보수 지지자들에게 내가 보수요 하는 소리를 딱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위주의 그런 이른바 비판하는 분들만 쇼통이 이제 국민들한테 약간 피로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름에 맥주집 파동이 있었죠. 맥주집 가서 마치 다 처음 만난 것처럼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홍보물에 나왔던 그 청년하고 대화를 했던 거 이런 분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걔는 그 친구는 고정 출연하는 그러니까요. 그 친구예요. 드러나니까 네. 국민들이 그래 서민적인 거 아 그래 좋았어 역시 멋있어 했는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네. 하니까는 이제 고개를 설레설레 이제 들리기 시작했고요. 네. 문제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외 노출이 푹 줄었습니다. 아마 네. 청와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그런 이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어번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축도 돼 있고 국민들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쇼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허구한 날 탁현민 연출에 문재인 주인공 뭐 이런 캐스팅 갖고는 국민들이 벌써 경제는 엉망인데 캐스팅 미스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일단은 지금 또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이 확 웃으면서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이미지 좋았던 게 와이셔츠 차림에 네. 탁 보자 커피 딱 참아들 거는 모습 네.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이면은 뭐 놀고 있네? 우린 피곤해 죽겠는데 너네들끼리 밥 잘 먹고 말이야 커피 네. 마시고 웃고 다니고 있어? 이제는 못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도 이게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일단 현재 그저간 해왔던 이미지 작업이 국민들이 피로를 느꼈다는 것. 두 번째는 경제가 안 좋았다는 그 수치가 나타나다 보니까는 대통령 뭐 하고 있어? 우리는 괴로워 죽겠는데 하니까 청와대 위축이 됐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개선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는 경제와 이미지가 맞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지율이 계속 하락인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김종수 님이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요즘 셀카 찍는 장면도 안 나와요. 또 영부인도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부인 이거는,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영부인이 최근에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이유는 영부인이 저는 보면 사람 좋으신 것 같아요. 사람 좋으신데 예. 이분이 항상 웃는 표정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웃는 표정으로 나온다? 국민은 뭘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청와대 소요시 가니까 웃음이 나오지만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죠. 이래서 의식해서 못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요. 아마도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 이제 지금 평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영부인 평양 갈까요? 안 갈까요? 전 갈 것 같은데요.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세요. 네. 그리고 화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안 갔다가는 큰일 날걸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수 여사가 얼굴 자체가 웃는 표정이에요. 거기 가서 그런데 뭐 누구 북한의 그 영부인 누구예요? 그 어린 친구. 걔가 무슨 영부인이야, 설주가. 설주 껴안으면 또 웃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그래. 우리들 배고파 죽겠는데 넌 가서 껴안고 또 이제 환영 파티하면 뭐 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 겁니다. 네. 혹시 또 이 방송 보면은 더 그러겠죠. 그럼 제가 내게 이기려고 혹시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저는 가서 그런 표정. 그런데 문제는 정상회담 하면 그런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가서 껴안고 뭐 웃고 글쎄 국민들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글쎄,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와대 2년 차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특히 김정숙 여사가 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굉장히 즐기고 아주 인조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권 2년 차라는 거는 힘이 제일 셀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번에는 그냥 집에 계십시오. 이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와이프한테 그 말 못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그 나이든 부부 관계고 이게 뭐 대통령이건 영부인이건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만나는데 제가 진짜 물어봤습니다. 누가 제일 무서워요? 마누라 제일 무섭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면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은 옳은 방향이다. 이런 거를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 나온 지표를 그 이상한 그 새 청장이 낸 통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통계를 보자면 이건 너무 심각하다.
여기에서 나는 정말 우회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한테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고 정말 대통령이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모든 정당이라든가 자기의 이념도 넘어서는 겁니다. 오로지 국민, 오로지 국익밖에 없는 거예요. 참 고집. 문재인 대통령이요. 제가 말 사람 좋은데 고집이 너무 셉니다. 문재인 아니 그 대통령이, 얘기는 뭐 저기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정가에서. 네. 그런데 고집을 굽힐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 그리고 귀를 좀 크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는 참모들, 정말 비주류 학자들. 자, 제가 이런 말하면 뭐 답답합니다만은 청와대에 계신 분들 비주류들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 할 말이 많겠죠. 주류들이 독재했던 나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비주류에 섰다. 세상이 꼭 그렇지만 않아요. 세상은요. 세상은 주류들이 다 범죄자도 아니었고 다 비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에 묻는다. 그 책을 제가 그냥 정독을 했어요. 막 줄쳐가면서 읽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과 똑같이 이른바 주도 세력을 교체하고 싶다. 가진 자를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안 되고 한 중상공인쯤 되는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주도 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을 가진 세력들을 딱 돈을 뺏는 것이 이 정부의 역할은 아닌가, 이 정부의 목적은 아닌가.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돈이 정말 제대로 분배가 되고 제대로 없는 자에게 갔으면 좋겠는데 공무원 수 계속 늘려갖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유통 과정이 많으면 떨어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즉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에서 떨어진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많이 했던 저희 친구는 이제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직접 전달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내 돈이 그분들에게 직접 가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고집 이제 좀 꺾을 때가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고집 센 사람치고 제가 볼 때 정말 끝이 좋은 경우 못 봤어요. 고집 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그 시야라든가 자신의 안목이 굉장히 강고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개인이 고집이 세면요, 뭐 소신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고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사구시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고집을 언제든지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집이 지나치면 아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집 지나치면 독선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지율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죠. 저는 지금 지지율은 이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 경제 쉽게 안 좋아집니다. 네. 남북 문제, 현재 북한의 의도, 북한 비핵화를 적극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생각한 것처럼 남북 문제 풀릴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다면 제가 우려한 게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남북 문제를 본인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쇼로 몰아간다. 이벤트로 몰아간다. 이건 민족을 위해서 제가 경고합니다.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북 문제 이벤트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민족의 미래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 자, 내년, 전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네. 내년 대부분 경제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보다 나빠질 거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금 지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내년 선거 앞두고 있으면 뭐냐?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표를 얻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주의 좌파들이 항상 해온 이런 생각이 네. 그거거든요. 남미에서 해왔던 겁니다.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대한민국을 또 한번 갈기가 찢어놓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 수가 더 많습니다. 부자는 적습니다.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겨가지고 대한민국을 찢어놓으면서 표를 얻겠다? 저는 이거 진짜 경고합니다. 이럴 충동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찢어놓지 마십시오. 이념, 계층, 지역, 연령, 세대 이걸 이미 찢어진 나라. 제가 남녀까지 했는데 여기다 이제 더 부추겨가지고 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부추겨서 표를 이용하고 그래서 선거 이기겠다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부자들한테 세금 걷겠다.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 걷어서 나눠주겠다. 이거요. 경제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경제학 논리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유혹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로빈훗 신드롬, 로빈훗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